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기술사입니다. 오늘부터 인공지능 특강 강의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특강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고 산업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인공지능 관련된 시장도 정말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 시험들도 이미 많이 등장을 했고요. 자격증도 많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공무원, 전산직에서 데이터직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수요가 있고 발전이 있는데, 실상 제대로 된 강의를 제가 많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 쪽을 업무를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준비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워밍업으로 간단하게 이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는요, 25강 완강을 목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는데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행해보면서 제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강의는 무조건 모든 강의는 30분 이내에 완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30분 이내, 한 강 한 강 다 30분 이내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뭐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좀 초과를 하게 되면은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해서라도 최대한 30분 이내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강의는요, 대학생, 직장인, 수험생을 위한 강의입니다. 대학생분들 중에는 인공지능을 현재 대학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직장인분들은 현재 인공지능을 쓰시는 직장인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인공지능 과목을 많이 듣고 직장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라이브러리만 사용하면은 어쨌든 다 모델링이 학습이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필요한 인공지능의 개념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그리고 기술고시 5급 공무원 2023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막막할 거예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뭐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기술사를 따긴 했지만 뭐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막막하시지만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다 하실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저보다 인공지능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인공지능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겠지만 저만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걸 본 사람은 정말 없을 겁니다. 제가 7급 공무원 기술고시 제가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리고 기사, 기술사 문제들 다 봤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거 다 봤고 직장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거 구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는 제가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아, 수학 저 잘 모르는데요. 인공지능 배워도 될까요? 인공지능의 수학 지식이 정말 높으면 좋긴 한데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지식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지식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로그, 그리고 미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통계 조금, 그리고 뭐 행렬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완강하면요. 이거 완강되면 제가 PDF 이북으로 강의 자료는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모든 강의 30분 이내에 끝낸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이 길었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공지능의 개요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 안에 우리가 머신러닝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정해온 모델과 특징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한정이 되고요. 머신러닝 안에 조금 더 들어가서 딥러닝이란 개념이 있어요. 딥러닝은요,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는 구조예요. 이 전체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학습이 있고,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학습이 있어요. 지도학습 개념을 보면요, 명시적인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는데, 이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은요,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이고요.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에 대해 행동을 취하며 보상을 얻으면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뭐 개념을 보니까 얼추 이해는 되는데 뭐 자세하게 와닿지는 않죠. 괜찮아요. 저희 계속 학습하면서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사례로 좀 더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런 컴퓨터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나 시스템한테 고양이랑 강아지 그림을 주고요. 이 컴퓨터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그림은 고양이고 이 그림은 강아지야. 그럼 컴퓨터가 정답을 받았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럼 고양이같이 생긴 이미지긴 한데 좀 다르게 생기긴 했죠. 근데 어쨌든 고양이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야,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고양이야 라고 답을 했어요.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즉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요. 공부시키는 방법이에요. 지도학습은. 그러면 비지도학습은 뭐냐? 비지도학습은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한테 정답은 알려주지 않고 이런 4개의 이미지를 줍니다. 고양이랑 강아지가 섞여있는 4개의 이미지를 주고 네가 한번 특징이 비슷한 애들 2개로 구분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시스템이 고양이는 고양이랑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애들끼리 분리를 하고요. 강아지는 강아지랑 비슷한 애들끼리 자기가 알아서 어떤 방식을 취하든 뭐 수학적 기법을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통계적 기법, 여러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즉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공부시키는 방법이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럼 강화 학습은요,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이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수행을 합니다. 액션이라고 하는 특정 행동을 수행을 했을 때 환경이 에이전트한테 보상을 줘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보상을 더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수행을 계속하게 되겠죠. 자, 즉 행동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방향성을 찾는 학습 방법입니다.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저도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게임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대학 시절에는 롤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롤 같은 게임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롤에서 특정 행동을 합니다. 뭐 이기기 위해서 레벨업도 하고 아이템도 사고 스킬도 찍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을 이기기 위한 행동들을 했더니 보상으로 게임 승리라는 것하고 티어가 올라가요. 게임의 등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나는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학습을 해서 점점 롤 실력이 늘겠죠. 이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들이. 그럼 지도학습에는요, 또 종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에는 분류가 있고 회귀가 있어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는 대표적으로 군집화, 차원축소가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뒤에서 우리 다 배울 거예요. 이거 다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가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라운드 트루스에 강조 표시를 했는데 강조 표시를 한 이유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용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익혀두시라고 강조 표시를 해놨어요. 인공지능은요, 약인공지능이랑 강인공지능으로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약인공지능은요, 주어진 조건에서만 동작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강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간과 동일한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어렵지가 않죠. 약인공지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구글 번역기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약인공지능이고요. 강인공지능은 영화 보셨나요? 터미네이터 영화? 이런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데서 등장하는 터미네이터는 인간과 똑같이 행동을 하죠. 그런 게 터미네이터고, 공장 로봇과 비선 로봇은 좀 애매하긴 한데 넓게 보면은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강인공지능에는요, 튜링 테스트란 걸 통과하게 됩니다. 앨런 튜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뭐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컴퓨터의 아버지는 앨런 튜링이 제시한 기법입니다.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하는 시스템은 인간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럼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강인공지능은 당연히 인간과 비슷한 사고를 혹은 동일한 사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강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내다. 여기에 넘어서 하나 더 봅시다. 초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있어요. 초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꾸 터미네이터로 예시를 드는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딱 그거죠. 스카이넷이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멸종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런 거 말고 영화에서도 이런 인간을 초월한 시스템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다 초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초인공지능은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선 순간부터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술적 특이점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알파고 같은 경우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으니까 인간을 뛰어넘었네? 그럼 양인공지능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알파고는 주어진 조건에서 동작을 하는 애예요. 바둑에서만 동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는 약인공지능에 해당이 되고 이 알파고를 보기에 넣어서 얘가 알파고는 강인공지능이에요 라는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합니다. 2023년 7급 공무원에서도 이런 낚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약인공지능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 강인공지능에서 튜링 테스트 중요하고 그리고 초인공지능에서 기술적 특이점 중요합니다. 자,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기술 수준이 점차적으로 인간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요. 근데 기계지능 수준은요. 1950년대 이후에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등장한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엄청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기계의 지능 수준이 인간의 지식 수준을 초월하는 순간이 있겠죠. 이 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이 기술적 특이점이 넘는 순간 초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계열 단위로 분리를 하기도 해요.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시대 순으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최초의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지능을 기계적 계산 과정으로 연구 진행 가능하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규칙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등장한 게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해보니까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규칙 기반으로는 인공지능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요. 연결주의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지능은 두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들 사이에 연결해서 출발한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딥러닝이 등장합니다. 근데 딥러닝의 신경망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통계 기반 인공지능이 존재합니다. 통계 기반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만 내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전 분야가 이런 통계 기반의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 나갈 건데, 그 배우기 전에 오늘 전문가 시스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짚고 넘어가냐면은 이게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연결주의 인공지능이란 통계 기반 인공지능은 계속 배울 거예요. 우리가 남은 강의 동안 계속 배울 거니까 거기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은요, 좁은 문제 영역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동작할 수 있는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식 베이스. 그래서 지식 베이스는 특정 분야의 지식으로 구성된 규칙 집합, if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추론 엔진은요, 규칙과 사실을 연결하여 추론 사슬을 생성을 합니다. 규칙과 사슬을 연결해서 추론 사슬을 생성을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요, 사용자와 전문가 시스템 간의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if된 구조랑 추론 사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식 베이스에 if된으로 규칙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3개가 저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추론 엔진에서 추론 사슬을 만들어요. 추론 사슬을 만들 건데, 첫 번째 규칙 y와 d로 z가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인 xb2로 y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칙 a로 x가 설명이 돼요. 이렇게 추론 사슬을 연결하면요, 새로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들은 이런 규칙으로 다 연결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규칙은 뭐예요? A랑 B랑 E만 알면 Y를 알 수 있겠네? 이게 지식 베이스에는 없지만, 지식 베이스 안에는 없지만 새로운 지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모든 지식들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기반을 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시장 생태계 변화를 한번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조업에서는요, 스마트 팩토리와 온디맨드가 들어가고요, 유통에서는 유통 4.0 그리고 예측 판매 등이 시행이 되고 있고,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구독 서비스 같은 거죠.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금융에서는 마이데이터나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시장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 뉴스로 여러분들 자주 접했죠. 어떤 인공지능이 뭐 성차별을 한다더니 뭐 인종차별을 한다, 아니면 특정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위반했다, 뭐 이런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요, 국가에서도 이러한 기본 원칙과 핵심 요건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기본 원칙과 핵심 요건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국가들은 다 관련된 성명을 내놓거나 법안 같은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첫 강을 이제 마쳐보도록 할게요. 첫 강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점점 이게 강의 수준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개요만 했는데. 그래서 하지만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